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구전도를 사용하는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신호를 쭉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요. 바이오 시그널 중에서 ECG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EOG, 이제 안구전도입니다. ECG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인데요. EOG, 안구전도는 우리 눈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 안구전도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25분에 이거를 다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조정을 합니다. 자, 이 조정하려고 하는 이 캐릭터가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려면, 컨트롤 하려면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해서 게임 속의 캐릭터를 이렇게 컨트롤 하게 되죠. 누르면, 키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때 중간에 사용되는 이 장치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사용해서 혹은 마우스를 사용해서 혹은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이렇게 게임 속의 캐릭터를 움직이죠. 그런데 꼭 키보드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우리 행동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할 때 사실 뭐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연구되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별도의 장치, 뭐 핸들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해서 인간의 어떤 특정 행동을 인식해서 바로 적용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센서 장치를 사용해서 인간의 움직임을 읽어서 이것을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어떤 행동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컴퓨터에 명령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명령은 도대체 몇 가지인가 하는 부분을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컴퓨터 안에 게임 캐릭터 하나 있다고 할 때 이 게임 캐릭터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고 위 이제 점프 하는 것까지만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3개의 명령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가지 행동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거기서 뭔가 발사를 해야 된다. 네, 버튼을 눌러서 뭔가 무기를 휘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 하나가 더 붙겠죠. 그래서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 같으면 4개, 3개, 4개 정도의 이제 명령이면 충분하겠지만 또 복잡한 게임 같은 경우 혹은 복잡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더 많은 명령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동작들을 활용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다양한 행동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안구전도를 사용을 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디자인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구전도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그 이후에 이렇게 안구전도를 사용하는 HCI도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안구전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전도는 생체 전기 신호의 한 종류입니다. 자, 눈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 그리고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에 많은 전하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고요. 이 전하들이 이렇게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몸이 움직일 때 그 전하가 이제
전압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두 지점에 이제 우리 몸의 특정 지점에 이제 전압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특정 부위의 전압이 전위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EOG, 안구전도 부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사용을 해서 눈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 등등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EMG 전기 근육 신호를 근육에서 나타나는 전기 신호를 사용하는 이제 게임을 보시고 있으시고요. 이쪽에 있는 그림은 이 사람의 눈의 움직임을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그 안구 전도를 바탕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깜빡인다든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지금 게임 캐릭터를 지금 움직이면서 동전을 먹는 그런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구전도는 이제 왜 발생을 할까요? 안구전도는 이제 눈에 우리 눈동자와 그리고 눈 이제 뒤에 흰자위 있죠. 흰자위가 이제 가지는 전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전기 신호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검은 잡이 있잖아요. 검은 눈동자가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반대편이 이제 마이너스 를 전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건전지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여기서 눈을 이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 건전지가 빙글빙글 돌아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쪽에서 보시는 부분에서 탑뷰에서 보시면 이제 얘가 눈동자가 약간 튀어나와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요 튀어나온 부분이 건전지에서 약간 이제 플러스 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눈동자가 이제 상하 좌우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눈 주변에서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해요. 이제 전위의 차이를 측정을 하는데 전압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보통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눈의 왼쪽 오른쪽 눈의 오른쪽, 왼쪽 눈의 왼쪽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패치를 붙여놓고 그러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전극을 붙여놓고 이제 전극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제 측정을 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테스터기를 예전에 많이 써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터기는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하는 거죠. 전위의 차이. 그래서 건전지에다가 플러스 쪽에다가 이제 하나 갖다 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쪽에다가 이제 빨간색을 갖다 대고 마이너스 쪽에다 검은색을 갖다 대면은 어떻게 돼요? 네, 1.5V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갖다 대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 이제 빨간색에서 측정한 이제 전압에서 마이너스 이제 검은색 쪽에서 측정한 전위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전압을 측정을 할 때 하나만 가지고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테스터기 가지고 측정을 하는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기 중에도 이제 전위가 있어요. 이제 요 안에도 전파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핸드폰 이제 전화하고 하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곳에는 이제 양전하가 더 많고 이제 어떤 곳에는 음전하가 더 많습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여기서는 전위가 높고 여기는 전위가 낮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데 특정 지점의 전위 값만 가지고는
도대체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지점이 공기 중에 여기 떠있는 이 지점에서 전위의 값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위의 값은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저한테도 영향을 받고 주변에 있는 다른 핸드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라디오 파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앞에 컴퓨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이 신호가 나오는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위를 측정을 할 때는 이제 전위를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두 곳에서 측정되는 전위 차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생체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생체 신호도 이제 눈 오른쪽에서 이제 하나를 찍어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눈 왼쪽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눈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전위의 차, 전압을 계산해서 눈의 움직임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오른쪽에서만 이제 전위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측정한 전위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네. 지난번에 배웠던 심전도도 이렇게 가슴에서 전기가 발생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머리에서 발생한 뇌파도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움직일 때 나오는 밑에서 나오는 신호도 들어갑니다. 장에도 신호 나오거든요. 장이 움직일 때도 신호가 나와요. 그 장이 움직이는 신호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네, 약하지만 계속 다 들어와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에서도 들어오고 컴퓨터에서도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많은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군데에서만 측정하면 그거를 다 이제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게 눈에서 나오는 신호고 어느 게 입에서 나오는 신호고 어느 게 머리에서 나오는 신호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찍습니다. 하나 더 찍습니다. 왼쪽에다 하나 더 찍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서 찍은 신호에 들어오는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신호 얘가 있겠죠. 왼쪽에서 찍었을 때 또 제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겠어요. 자, 이 신호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상쇄가 됩니다. 비슷한 거죠. 여기서 찍든 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전자기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상쇄가 될 수 있어요. 약하다면. 강력하다면 그것도 상쇄가 잘 안 되지만 약하다면 그건 상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심장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죠. 심장 밑에서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는데 뛰는 심장이 위로 이제 신호가 전기 신호가 쭉 올라오죠. 몸이 이제 전기를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면 전기 신호가 전달돼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측정할 때 한 군데에서만 측정을 하면 전기 신호가 쭉 올라오면서 여기 들어가겠죠. 왼쪽에서만 측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역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측정을 해보면 오른쪽 전극에서 들어오는 이제 심장 신호 ECG하고 눈 왼쪽에서 들어오는 ECG 신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측정되는 신호, 눈의 오른쪽에서 측정되는 신호에서 눈의 왼쪽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빼요. 여기서 요거 오른쪽을 뭐 A, 왼쪽을 B 이렇게 하면 A 빼기 B 하면은 다른 신호는 거의 상쇄가 돼요. 뇌파도 상당 부분 상쇄가 됩니다. 왜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물론 이제 가까운 부분에서 더 세게 내려오고 이제 먼 부분에서 좀 약하게 내려오지만 이제 어느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쇄가 되는 부분들은 다 날아가고 나머지 부분만 남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남는 부분이 뭐냐면 눈 신호, 안구 전도 신호가 거기에서 짠 하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구 전도 신호를 이제 측정을 어떻게 하냐? 돌아와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눈 오른쪽 왼쪽에 전극을 붙여놓고 오른쪽에서 측정된 신호 빼기 왼쪽에서 측정된 신호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안구 전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뇌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뇌하고 좌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 신호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괜찮은 거는 뭐냐면 뇌파 같은 경우는 신호 단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볼트 단위로 이제 신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구 전도는 그 크기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안구 전도를 측정할 때 있어서는 뭐 뇌파의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 이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사실 안구전도만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호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심전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심전도 측정할 때도 전극을 하나만 놓지 않았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왼쪽에 하나 붙이고 그래서 이제 A 빼기 B 그 다음에 C 빼기 B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전기 두 군데 측정을 해서 이제 전기 A 측정된 신호를 빼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신호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구전도를 실제로 기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horizontal component, vertical compon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orizontal component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전극을 눈의 오른쪽 왼쪽에 붙여놓고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눈동자의 신호를 이제 뽑아내는 거고요. vertical component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위아래. 네. 오늘 위에서 측정되는 신호에서 아래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뺍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눈동자를 위로 올리면 눈이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위쪽에 가까워지죠. A에서 B를 빼니까 눈동자를 위로 올리면 신호가 올라가요. 위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위를 봤다는 얘기고 자, 아래를 봤다는 얘기고요. horizontal component가 지금 내려가죠. 내려간다는 거는 이 시점에서 눈이 왼쪽을 봤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는데 떨어지니까 그러면 눈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눈동자 오른쪽으로 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경우에 눈동자 오른쪽 하면 오른쪽에 전위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상태에서 왼쪽을 빼는데 왼쪽 입장에서 보면은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떨어집니다. 여기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 그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떨어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시점에서 뚝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빨라요. 지금 1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한 눈금이 지금 0.5초인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눈 근육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움직입니다. 눈이 옆에서 뭔가 벌어졌다가 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눈동자가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뭔가 보려고 할 때. 제가 옆에서 만약에 뭔가 뻥 하고 뭐가 꽝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럼 제가 순식간에 고개를 돌리면서 눈동자가 같이 싹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볼 거예요. 그게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 돌발 상황에 우리가 반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그렇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눈동자의 움직임, 안구의 움직임은 우리가 사케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카딕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한글로 얘기를 하면 고속 안구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팍팍 움직여요. 자, 눈동자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가운데 보고 있다가 왼쪽을 봤다, 오른쪽을 봤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카딕 무브먼트, 즉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는 안구 운동입니다. 보시면 이 신호에서 보시면 갑자기 푹 올라갔다가 푹 내려갔다가 푹 떨어졌다가 다시 툭툭 올라갔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카딕 무브먼트가 되겠고요. 픽세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눈동자를 안 움직이고 한 곳을 이제 유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눈동자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멈춰 있겠죠. 자, 그것이 픽세이션입니다. 지금 요 신호에서 보시면 이제 갑자기 눈동자가 안구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이런 형태의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을 픽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픽세이션이 진짜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눈동자가 우리가 어딘가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다. 하나를 보고 있다. 한 점을 보고 있다고 할 때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동자가 사르르 떨립니다. 이제 왔다 갔다 잘 떨려요. 이제 그런 이제 잔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픽세이션도 우리가 일종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픽세이션이 정말 진짜로 고정되는 건 아니고 거의 고정이 되는 상태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스무스 퍼슈트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눈이 스무스 퍼슈트 뭐냐면 눈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탁탁 움직여요. 아무리 천천히 움직이려고 해도 천천히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눈으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F를 보고 I를 보고 X를 보고 A를 보고 T를 보고 I를 보고 O를 보고 N을 보고 하나씩 봤다라고 할 때 조금 보고 있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F 가운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I 가운데를 보다가 그 다음 X 가운데 보다가 A 가운데 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뭐 글을 읽을 때는 미니어처 무브먼트 이렇게 되면은 미니어처 가운데쯤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브먼트 가운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무브먼트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탁탁 움직이는데 스무스 퍼슈트는 뭐냐면 진짜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앞에다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눈앞에 가이드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요거를 자 눈을 제 손가락을 따라서 눈을 보세요. 예. 눈으로 제 손가락을 보세요. 계속해서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손이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럼 손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손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스무스 퍼슈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기본 개념과 안구 전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안구전도를 사용하는 HCI의 응용, 그리고 안구전도 HCI 기본 시스템 구조와 세부 단계별 최신 연구, 기법 등등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